조선의 궁궐, 그 고요함 속에 숨겨진 피바람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고요한 궁궐의 담장 아래 과연 어떤 피바람이 불었을까요? 아름다운 처마와 단청 아래 감춰진 이야기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한 권력의 전쟁터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왕과 왕비, 그리고 신하들의 삶이 얽히고 설킨 이곳에서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과 비극적인 선택들이 역사의 물줄기를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함께 파헤쳐보는 건 어떠실까요? 단순한 궁궐의 풍경이 아닌 살아 숨쉬는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궁궐의 비밀스러운 문을 열고 그 안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삶의 흔적들을 탐험해 보시죠. 조선의 궁궐은 그저 왕이 거처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곧 나라의 심장이자 모든 권력의 정점이 모이는 곳이었죠. 하지만 그만큼 가장 격렬한 암투와 배신, 그리고 피로 얼룩진 비극이 끊이지 않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이 늘 감돌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인 계유정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왕자를 향한 피의 칼날이 어떻게 궁궐을 뒤덮었는지 함께 그 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때는 바야흐로 1452년 조선의 6번째 왕으로 어린 단종이 즉위하면서 불안한 기운이 궁궐을 감쌌습니다. 세종대왕의 손자이자 문종의 아들인 단종은 너무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스스로 국정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자연스럽게 조정의 권력은 어린 왕을 보필하는 신하들에게 집중되었고 그 중심에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재상 김종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실 내부에는 또 다른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으니 바로 단종의 숙부이자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그는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무예를 겸비했지만 왕이 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죠. 수양대군의 눈에 어린 단종은 그저 나약한 존재로 비쳤을 겁니다. 그리고 김종서를 비롯한 원로 대신들은 자신의 권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느껴졌을 테고요. 그의 마음속에는 왕좌를 향한 뜨거운 욕망이 서서히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양대군은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잔혹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계유정난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될 피의 정변이었죠. 1453년 10월, 어둠이 짙게 깔린 궁궐에 차가운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추종 세력을 이끌고 궁궐로 들이닥쳤고 가장 먼저 김종서의 집을 습격하여 그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궁궐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횃불이 어둠을 밝히는 가운데 수많은 병사들이 궁궐을 가득 메웠고 혼란과 비명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어린 단종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두려움에 찬 눈빛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었던 숙부의 배신과 충신들의 처참한 죽음은 어린 왕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을 겁니다. 피 묻은 칼날과 살기 어린 병사들의 모습은 고요했던 궁궐의 밤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고 권력의 잔인한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었죠. 이 날 이후 조선의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수양대군은 이 정변을 통해 김종서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조정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 단종을 강제로 왕위에서 내쫓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조선의 7대 왕인 세조입니다. 이처럼 궁궐은 단순히 왕가의 삶이 펼쳐지는 곳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잔혹한 권력 투쟁의 현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정교한 조경이 펼쳐지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배신, 그리고 비극적인 운명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던 것이죠. 계유정난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궁궐의 역사는 앞으로도 수많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이야기들을 품고 있습니다. 계유정난으로 권력의 칼날이 궁궐을 휩쓸었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좌를 향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피바람을 불러왔죠. 이제 역사는 또 다른 슬픔과 광기의 시대로 우리를 안내할 겁니다. 궁궐의 담장 아래 숨겨진 다음 이야기는 바로 연산군의 폭정과 복수로 점철된 갑자사화입니다. 어쩌면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잔혹한 사건으로 기억될 만한 이야기일 텐데요.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연산군의 어머니였던 패비 윤씨의 비참한 죽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종의 후궁이었던 윤씨는 왕실 여성으로서의 투기심이 지나쳐 결국 폐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약을 받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어린 왕자였던 연산군은 이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성장해야만 했죠. 하지만 성인이 되어 어머니의 죽음에 얽힌 참혹한 진실을 전해 듣게 되면서 그의 내면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복수심이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찾아내 그 어떤 자비도 없이 잔혹하게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훼손하는 상상하기 힘든 만행까지 서슴지 않았을 정도였죠. 궁궐은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죄 없이 끌려온 수많은 신하들은 연일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의 광기는 도무지 멈출 줄 몰랐고 한때 아름답게만 보였던 궁궐은 공포와 절규가 가득한 지옥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복수라는 명목 아래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세력을 모조리 숙청하며 그야말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궁궐의 화려한 연회장은 더 이상 즐거움과 풍요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피 묻은 의상과 광기 어린 왕의 웃음소리, 그리고 죽음을 예감하는 신하들의 떨리는 시선이 교차하는 마치 잔혹극을 연상시키는 무대가 되었죠. 그야말로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된 광기의 시대가 궁궐에서 펼쳐진 겁니다. 이처럼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이 모두 궁궐의 담장 안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시나요? 왕의 어머니를 향한 뒤늦은 복수극은 결국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조선의 역사를 붉은 피로 물들이는 참극을 낳았습니다. 연산군의 광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조선의 궁궐은 또다시 거대한 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광해군의 실정과 폐모살제에 반발한 서인 세력이 일으킨 인조반정 이야기입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이후 피폐해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애썼지만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실리적인 중립 외교를 펼치며 보수적인 서인 세력의 거센 반발을 사게 됩니다. 특히 그가 계모인 임목대비를 폐위하고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살해한 폐모살제는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엄청난 대죄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광해군의 행보는 서인 세력에게 반정을 일으킬 명분을 아주 확실하게 제공했죠. 어둠이 짙게 깔린 깊은 밤, 이들은 비밀리에 군사를 일으켜 궁궐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궁궐 문을 향해 질주하는 반정군의 모습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긴박함 그 자체였을 겁니다. 과연 광해군은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을까요? 아마도 초조함과 불안감 속에서 희미한 등불 아래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릅니다. 반정군은 마침내 궁궐을 점령했고 결국 광해군은 왕위에서 강제로 쫓겨나 폐위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서인 세력은 능양군, 즉 인조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며 권력을 장악했죠.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결연한 표정으로 왕위에 오르는 인조의 모습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궁궐의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리고 닫히는 그 순간, 조선의 운명은 또다시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인조반정은 단순히 왕 한 명을 바꾸는 사건이 아니었죠. 이는 광해군이 추진했던 실리적인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조선의 외교 노선과 정치의 방향까지 송두리째 뒤바꾸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궁궐은 이처럼 한 왕조의 운명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향방을 결정하는 거대한 격전지였던 셈입니다. 겉으로는 고요하고 아름답기만 한 궁궐의 모습 뒤에는 이처럼 격렬하고 때로는 잔혹한 권력의 투쟁과 인간 본연의 욕망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피 끓는 역사의 현장이었던 궁궐은
또 한 번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광해군 시대를 끝내고 조선의 운명을 뒤바꾼 인조반정이라는 거대한 역전극이 그 주인공이죠. 광해군은 임진왜란 이후 참혹하게 피폐해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실리적인 외교 정책과 재정 확충에 힘썼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형제들을 죽음으로 몰고 어머니인 임목대비를 폐위시키는 폐모살제라는 비극적인 선택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당시 유교적 가치관을 생명처럼 여기던 사대부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폐륜으로 비쳤고, 특히 서인 세력은 이러한 광해군의 행보를 강력한 명분으로 사마반정을 치밀하게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깊은 어둠이 궁궐을 감싸고 있을 무렵, 칼날처럼 서늘한 결의를 다진 군사들이 삼삼오오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김류, 이기 등을 중심으로 한 서인 세력이 규합한 반정군이었죠. 이들은 광해군의 실정과 폐모살제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종실인 능양군 이종, 훗날 인조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려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은 그날 밤, 단순한 벽이 아니라 조선의 운명을 가르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반정군은 치밀하게 준비된 작전대로 어둠을 뚫고 궁궐을 향해 진격했고, 고요했던 밤의 정막은 수많은 발걸음과 숨죽인 긴박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문이 열리고 닫히는 굉음은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도 크게 울려 퍼지며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비장한 서곡처럼 들렸을 겁니다. 궁궐 깊숙한 곳, 광해군은 아마도 자신의 운명이 급격히 기울고 있음을 직감했을까요? 한때는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며 조선을 이끌었던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깊은 번민과 후회가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이었겠죠. 반정군이 궁궐을 장악하고 광해군을 폐위시키는 과정은 숨가쁘게 진행되었고, 불안에 떨던 능양군은 마침내 새로운 왕, 인조로 추대되는 역전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졌지만, 그 여파는 조선의 정치, 사회, 그리고 외교 노선까지 송두리째 뒤흔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인조반정은 광해군이 추진했던 모든 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고, 조선은 다시 명나라를 숭상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친명배금, 친명백임이라는 외교 노선으로 돌아섭니다. 광해군이 실리를 추구하며 어렵게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궁궐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갈등하며 때로는 잔혹하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역동적인 공간이었던 셈이죠. 이곳에서는 한 왕조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고 개인의 운명이 비극적으로 뒤바뀌며 나라 전체의 향방이 좌우되었으니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궁궐의 이야기들, 즉 연산군의 폭정과 패비 윤씨의 비극, 그리고 광해군과 인조반정의 드라마틱한 전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궁궐이지만 그 안에서는 인간 본연의 욕망과 권력을 향한 치열한 투쟁이 밤낮없이 펼쳐졌습니다. 왕좌를 지키기 위한 고뇌, 혹은 빼앗기 위한 광기,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수많은 비극적인 운명들까지, 이 모든 것이 궁궐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춤을 추었던 것이죠. 궁궐의 돌 하나하나, 기와 한 장 한 장에는 이처럼 수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숨가빴던 삶의 흔적들이 깊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궁궐은 인간이 지닌 가장 순수한 이상과 가장 잔혹한 현실이 격렬하게 충돌했던 역사의 심장과도 같았을 겁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얻으려 했던 이들과 나락으로 떨어지며 모든 것을 잃었던 이들의 이야기가 이곳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고요한 궁궐의 담장 아래에서 벌어진 이 모든 사건들은 권력의 무상함과 인간 운명의 잔혹함에 대한 깊은 사색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궁궐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과거의 순결을 느끼고 현재를 성찰하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 되어주는 것이죠. 아름다운 건축물 뒤에 숨겨진 그날의 이야기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한없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궁궐이지만 그 안에서는 인간 본연의 욕망과 권력을 향한 치열한 투쟁이 밤낮없이 펼쳐졌습니다. 왕자를 지키기 위한 고뇌, 혹은 빼앗기 위한 광기,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수많은 비극적인 운명들까지 이 모든 것이 궁궐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춤을 추었던 것이죠. 궁궐의 돌 하나하나, 기와 한 장 한 장에는 이처럼 수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숨가빴던 삶의 흔적들이 깊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궁궐은 인간이 지닌 가장 순수한 이상과 가장 잔혹한 현실이 격렬하게 충돌했던 역사의 심장과도 같았을 겁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얻으려 했던 이들과 나락으로 떨어지며 모든 것을 잃었던 이들의 이야기가 이곳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고요한 궁궐의 담장 아래에서 벌어진 이 모든 사건들은 권력의 무상함과 인간 운명의 잔혹함에 대한 깊은 사색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궁궐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과거의 순결을 느끼고 현재를 성찰하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 되어주는 것이죠. 아름다운 건축물 뒤에 숨겨진 그날의 이야기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날 고즈넉하게 자리한 궁궐의 돌담을 따라 걷다 보면 우리는 그저 왕이 살던 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격렬한 숨결이 깃든 살아있는 역사의 심장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왕좌를 둘러싼 피해 계략, 예측할 수 없었던 비극적인 복수극, 그리고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서슬퍼런 칼날까지 이 모든 사건은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궁궐의 심장부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왕실의 거처를 넘어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얻으려 했던 자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자의 희비가 교차했던 역사의 가장 뜨거운 현장이었습니다. 궁궐의 아름다운 단청과 웅장한 지붕 아래에는 이처럼 인간 본연의 끝없는 욕망과 냉혹한 현실이 빚어낸 비극적인 운명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이죠. 마치 거대한 연극 무대처럼 궁궐은 끊임없이 인간 드라마를 상연하며 우리에게 권력의 허망함과 삶의 덧없음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들여다본 계유정난, 갑자사화, 그리고 인조반정과 같은 굵직한 사건들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되는 인간 본연의 욕망과 선택, 그리고 그 결과가 만들어내는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거울이 되어줍니다. 궁궐에서 벌어진 권력 암투와 인간 군상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그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죠. 이처럼 궁궐은 아름다운 건축미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통해 역사를 더욱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깊은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잊혀진 이야기 속에서 현재의 의미를 찾아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성찰하게 하는 귀중한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본 궁궐의 비극은 어쩌면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되는 인간 본성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궁궐을 다시 보게 되는 새로운 관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풍요로운 역사적 성찰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